와, 정말 예술적으로 깨졌네. 어떻게 깨져도 이렇게 갤럭시라서 은하수처럼 이렇게 깨진 건가? 야, 이거 어떡하지? 고장은 안 났네. 그래도 다행히. 와, 화면도 나오네. 최근에 이것도 깨졌는데 이건 그래도 3만원대 수리가 가능한데. 야, 이거 새 것도 아니고 중고를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파는데 13만원. 이거 그냥 뭐 중고폰으로 다시 사는 게 낫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연결을 해볼까? 와, 된다. 그래, 그러면 터치가 되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연결해서 이걸 태블릿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쓰다 보면 정말 파손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얇고 그리고 더 크게 나와서 보호 액세서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떨어뜨렸을 때 손상이 많이 갑니다. 또 특히 요즘의 경우는 뭐 뒷면도 파손되는 유리 재질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앞면, 뒷면 뭐 할 것 없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지난 폰의 경우에는 액정 교체 비용이 중고 핸드폰 비용 정도가 될 정도로 뭐 교체 비용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액정이 파손돼서 거의 쓰기 힘든 폰, 사실 이거 뭐 이렇게 터치도 되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정이 뭐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라서 아까 전엔 됐었는데 또 안 되네요. 또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한번 이걸 태블릿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개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덱스패드라는 삼성의 액세서리가 나오면서 폰을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10 이상에서는 이런 HDMI를 지원하는 타입C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덱스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블릿으로 만들기 위해서 12.1인치 1080p 디스플레이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를 지원하고 뒷면에 이렇게 AD 컨트롤러 보드까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배치하고 뭐 여러가지 보드 그리고 뭐 허브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12V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공간이 이런 식으로 배터리 배치까지 해서 태블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는 원래는 아크릴판을 덧댈 계획이었는데 아크릴판이 사실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 판을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똑같은 판을 위에 대고 이 옆면은 3D 펜으로 마감을 해서 한번 갤럭시 S9 플러스 정도의 성능이라면 태블릿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쓸만한 태블릿으로 한번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 회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3200mAh 배터리 3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3개로 12V 회로를 구성해서 디스플레이가 12V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구동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여기 이렇게 놓게 되면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허브가 들어가면 충전 단자를 막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서 충전까지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12V용 BMS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모듈인데 이런 부품에는 원래 열이 많이 발생하지만 양면 테이프가 생각보다 열을 잘 버팁니다. 뭐 이 정도 열은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고 이 BMS에 배터리 납땜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단자를 자를 때는 자, 하나씩 자르야 됩니다. 두 개 같이 자르면은 합선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씩 잘라줘야 됩니다. 살짝 안 맞네요. 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 이렇게 정말 강력합니다. 이게 길이가 안 맞는데 큰일 났네. 살짝 안 맞네요. 양면 테이프 정말 요새 강력하게 잘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잘못 떼다가 디스플레이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납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듈은 12V C타입 어댑터 혹은 PD 충전기를 통해서 12V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이 모듈의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퍼티 등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회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셀의 안정화를 위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놔두고 또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배터리 잔량 체커기입니다. 이 정도쯤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스위치 작업입니다. 12V를 디스플레이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부품은 12V를 그 이하로 전압을 낮춰주는 감압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폰 충전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충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을 위한 배터리 충전 그리고
12V, 5V를 각각 공급하기 위한 회로까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부품들을 배치해서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허브가 계속 스마트폰에서 전력을 가져갑니다. 이러면 스마트폰이 금방 방전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빨간색 전원에 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러다 보면 스위치가 계속 늘어나네요. 그래서 그 스위치는 허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도 너무 굵어서 또 덮개를 덮을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커버를 잘라내서 두께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작동이 되게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뒷판을 덮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스모크 계열의 살짝 비치는 그런 폴리카보네이트 판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이 폴리카보네이트 판이 1T입니다. 1T. 근데 색상이 들어가는 것들은 3T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T는 이 투명밖에 없어서 투명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사용하면 좋겠죠. 카메라 구멍, 덱스패드에서 근데 카메라가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카메라 쪽도 뚫어주고, 구멍은 이렇게 두 개만 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이 폰의 스피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을 3D 펜으로 막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작업만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디스플레이랑 맞닿아 있는 데서 3D 펜으로 마감하는 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펜 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너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물론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태블릿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왕 만든 거 조금만 더 부드럽게 옆면들을 전기 인두로 가공을 해서 거기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측면을 인두로 살짝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너무 울퉁불퉁해서 손이 불편하거나 보기가 좀 그런 면들을 살짝 줄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거의 3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 좋겠지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디스플레이도 있어서 사포질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깨진 액정으로 태블릿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블릿까지 만들게 되었네요.
자, 측면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있고 상단에는 이렇게 스피커,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 다음에 충전 스위치, 그리고 폰의 전원 스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폰이 방전되어서 꺼졌을 때 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도 놔뒀고, 이쪽에는 이제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USB도 3.0을 할까 고민하다가 납땜이 너무 난해해서 2.0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뭐 SD 슬롯도 있기 때문에 SD 카드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심도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지 않게 추가했었던 허브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뒷면의 모습은 그렇게 뭐 보기 좋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한번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켜고 허브까지 켜면 이렇게 덱스 태블릿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크네요, 화면이. 그리고 설명을 안 했는데 구멍을 뚫어놔서 배터리 잔량도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시 켜져 있으면 또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네, 이렇게 충전 상태로 변환이 됩니다. 뭐 사양은 갤럭시 S9과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성능 테스트 뭐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플레이 스토어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키보드의 경우는 이렇게 작게 이 덱스 설정에 외부 키보드만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또 덱스 패드이기 때문에 화면이 클수록 유리하죠. 네, 뭐 이렇게 두 개를 띄워도 뭐 자리가 남습니다. 정말 태블릿 사이즈가 크니까 정말 유용합니다. 사실 회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거 외에 스위치 한 개 추가한 거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 채널을 오래 보시고 여러 가지 따라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3D 프린터를 사용하진 않지만 3D 프린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테두리까지 3D 프린터로 만드신다면 진짜 그야말로 밖에서 파는 태블릿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 높은 태블릿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뭐 게임기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이 태블릿은 정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냥 레노버 탭 사지 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방금 나온 이 대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네, 만드는 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